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의광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에티오피아와 한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하면 아마 우리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커피일 겁니다. 젊은 분들 커피를 좋아하시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커피가 시작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에티오피아 커피의 기원을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칼디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칼디라는 젊은이는 양을 치는, 염소를 치는 목동이었는데, 이 칼디가 어느 날 산에서 염소를 치는데, 이 염소들이 어떤 그 빨간 색깔의 열매를 이렇게 따먹고 난 다음에 아주 활발하게 이 양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칼디는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그 열매를 따서 집에 와서 삶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볶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요리를 해서 이 열매를 먹는데, 결국 이제 이 열매들을 볶아서,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물을 마셨을 때에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게 깨어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이 칼디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수도원에 이 열매를 보내면서 내가 이것을 먹어봤는데 이렇게 밤에 이렇게 졸음이 오지 않고, 그래서 수도하는 분들이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그것을 볶아서 계속해서 마셨을 때에 이 수도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이제 그 수도원에서 이것들을 그 아라비아 반도의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이것을 전달을 하고, 그래서 이 커피가 전 세계로 퍼져갔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시내에 가면 이 칼디스 카페가 있어요. 이 체인점인데, 이 칼디 커피를 발견했다고 여겨지는 그 청년의 이름을 따서 칼디스 카페가 전국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이제 커피를 커피라고 부르지 않고 분나라고 부릅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에티오피아에서는 커피를 이제 분나라고 부르고, 이 분나가 어떻게 해서 커피가 됐는가, 여러 가지 설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카파라는 지역에 커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라고 해서 커피라고 불렀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아라비아 반도로 건너갔을 때에 거기서 그 아랍 사람들이 마시던 그 음료수 이름을 카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커피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에티오피아에서 커피가 시작된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커피 마시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커피 대접을 하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손님들에게 커피 대접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매일 아침에 이 사무실이 모여있는 그러한 거리를 가면 매일 아침에 가게들이나 사무실이 있는 곳에 한 9시 반 정도에 직원들이 나와서 숯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숯불을 피우면서 커피 열매를 씻어서 그 숯불 위에다가 커피를 볶죠. 커피를 다 볶은 다음에 그것을 절구 같은 데다 넣고
빻습니다. 저 얼굴에 빻는 동안에 숯불 위에는 제베나라고 불리는 커피를 끓이는 이제 토기 그릇이 있거든요. 거기에 물을 넣고 끓입니다. 그래서 커피 이제 가루가 다 빠지면 그 제베나 통에 그 가루를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물과 함께 커피를 끓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그 제베나에서 커피를 따라서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죠. 그런데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커피 잔, 조그만 잔인데, 쓴이라고 부르는 작은 잔인데, 그 잔 절반 정도는 설탕으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를 이제 커피를 부어서 대접을 합니다. 보통 커피를 대접할 때는 팝콘을 함께 대접합니다. 이 커피 봉투는 한국의 예가체프라고 알려진 그러한 커피 종류인데요. 예가체프는 이제 에티오피아 말로는 이르가짜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다모 커피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티오피아 여러 지방 중에 시다모라는 지방이 좀 크고 그 시다모 옆에 이르가짜페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 나오는 커피인데 한국에 어떻게 드라마를 통해서 알려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가체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아하는 커피인데 그 지역에서는 이르가짜페 커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생각하면 커피를 생각하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에티오피아를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부를 때에 형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또 나라가 있죠. 터키 사람들도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마 우리의 그 역사 속에 있는 돌궐족과 연관돼서 아마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와 어떤 여러 형태의 역사적인 접촉이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아해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역사적인 접촉이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한 10년 살아보는데 가서 처음 느꼈던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과 한국 사람의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흰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갈 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머리에까지 흰 수건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몸 전체를 하얗게 장식을 하고 예배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백이 민족이라고 그렇게 불렀었죠.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아이들이 이 놀이하는 문화를 봤을 때에 상당히 우리와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와 비슷한 그러한 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놀이, 돌멩이 5개 가지고 하는 공기놀이가 있고 비석치기, 자치기, 굴렁쇠 굴리기, 팽이 돌리기 그런 놀이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무줄놀이를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아이를 키울 때에 엄마들이 아이를 등에 업어서 키우는 것들, 또 물건을 나를 때에 또 머리에 물건을 이고 나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국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어떤 교류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초창기에 좀 해봤죠. 그러나 이제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공식적으로 만난 시점은 1950년에 시작된
한국 전쟁이죠. 한국 전쟁 때에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 황제는 친위대, 황제의 친위대를 한국으로 보내서 이 한반도의 자유와 또 평화를 위해서 싸우게 하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궁금한 어떤 질문이 한 가지가 생기죠.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황제가 어떻게 한국을 알고 한국에 군대를 보냈을까? 그것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한의 군대를 보냈을까? 그런 질문을 이제 해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에티오피아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에티오피아를 이해하는데, 또 어떻게 에티오피아 황제가 우리 한국에 파병을 결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아프리카의 나라이면서 유일하게 식민지 경험이 없는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외세 침략을 당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그 외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만, 에티오피아는 솔로몬 이후에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국의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지냈던 적이 없던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제 18세기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다 유럽의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그 식민지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동아프리카는 유일하게 에티오피아, 또 서아프리카에는 미국의 흑인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이제 독립해서 살아라고 했던 라이베리아, 이 두 개의 나라만 독립국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지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늦게의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에티오피아를 자기들이 이제 식민지로 삼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그 현재 에리트레아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는데, 그 에리트레아를 발판으로 에티오피아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1895년입니다. 이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1896년 3월 1일이죠. 3월 1일에 이 에리트레아를 발판으로 해서 이탈리아 군대가 총공세를 펼쳐서 에티오피아를 향해서 진격을 해오는데, 그 전투에서 보기 좋게 이탈리아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드와 전투인데, 이 이탈리아면은 로마의 후예잖아요. 백인이고 로마의 후예, 가장 용맹스럽다고 할 수 있는 로마의 후예가 그 당시에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았던 흑인들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이 1차 에티오피아와 이탈리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죠. 이 전쟁이 너무나 충격이 커서 이탈리아 수상이 하루 이틀 사이에 사임을 하게 되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탈리아 내부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우리도 어떤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서 힘이 있는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때 무솔리니를 앞세워서 파시즘, 이 파시스트 정권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35년 이탈리아는 1896년에 자기들이 패배했던 그 에티오피아를 다시 침공해서 그때의 패배를 서력하려고 합니다. 이제 1895년에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제 항공기, 전투기와 또 탱크, 그리고 심지어는 화학무기까지 모든 그 당시에 최신식의 현대식 무기를 동원해서 에티오피아를 향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때 에티오피아 황제가 국제연맹이죠. 국제연맹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 영국과 프랑스, 당시에 이 황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이 나라들이 우리는 중립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에티오피아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1936년부터 1941년까지 5년 동안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 전역을 점령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황제는 에티오피아를 떠나서 수단을 거쳐서 영국으로 망명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곧이어서 시작된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탈리아가 영국과 프랑스의 이제 교전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과 프랑스가 에티오피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결국 이제 5년 만에 에티오피아에서 이탈리아 군대를 다 몰아내게 됐죠. 그게 이제 1941년인데 1950년,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950년에 한국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유엔이 결의하여서 남한을 도와줘야 한다. 이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황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가 그 어려움을 당한 나라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의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1951년부터 3년에 걸쳐서 한 번 군대를 보낼 때 약 2,000명씩, 세 번에 걸쳐서 6,037명의 군인을 한국으로 보냈죠. 그리고 이 6,037명의 군인들은 한국에서 253회에 걸쳐서 전투를 치릅니다. 그러면서 536명이 부상을 당하고 122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에티오피아 군대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253회의 전투를 치르면서도 용감하게 싸웠고 승리 아니면 죽음을 택했던 그러한 부대가 에티오피아 부대였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황제는 그 부대를 보내면서 그 부대의 이름을 깐네워,
한국에는 이제 강류 부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깐네워라는 부대 이름을 주어서 한국에 파병했고, 에티오피아 군인들은 주로 화천과 춘천 이 지역에서 전투를 치르고,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보화원이라는 그러한 고아원을 만들어서 전쟁 고아들을 돕는 그런 일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와 한국이 만나게 된 어떤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 그 만남, 첫 번째 만남은 한국 전쟁인데, 그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 황제의 그 생각,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명제에 근거하여서 에티오피아가 군대를 한국에 파병하고 한국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또 다른 유엔 연합군들의 도움을 받아서 남한이 전쟁에서 지지 않고 지금 어떤 그 휴전선 이남의 땅을 확보하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남한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은 한국이 남한이 선진국의 반열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특별히 에티오피아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또 은혜,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제가 10년 동안 에티오피아에서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한국은 이 한국 전쟁 때 졌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전용사들에게 매월 어떤 그 생활비를 지급한다든지 집을 고쳐주고, 또 음식물들을 제공하고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교육의 기회들을 제공하고, 한국으로 유학 올 수 있도록 해주고, 정말 많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프리카 나라들이 방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우선적으로 에티오피아에 진단 키트, 또 마스크 또는 방역 물품들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상당량을 공급하고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우리를 도왔을 때는 우리가 참 어려운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또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식민지로 있던 나라 중에 독립하여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민주주의가 발전한 거의 현대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것, 이것은 중요하고 또 당연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비록 우리와 전혀 연관은 없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또 우리 한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